채권자 여러분들이 발굴받았던 공증사무실이 폐업을 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은 공증의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없다며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채권자 여러분들이 공증에 대해서 가장 궁금했던 사항들을 지금부터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고려해도 안 될 때는 이성훈TV, 선불 없는 무료 의뢰 이성훈TV. 옛말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특히나 돈 관계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게 되죠. 돈을 갚아줄 때가 되면 기가 막힌 핑계를 대면서 매번 약속을 미루거나 또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 잠수를 타버리는 채무자들로 인해서 채권자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채무자들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한다고 또 비싼 비용과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서 채권자분들은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죠. 자,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소송을 하는 동안 채무자들은 재산을 빼돌리고 또 방어를 하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채권의 수익은 10%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분쟁을 최소화하고 또 채무자가 만약 약속에 따라서 변제를 해주지 않으면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런 안전장치에 있어서 법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증증서에 있어서 채권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몇 가지 사항을 신속하게 한번 알아보시죠. 우선 첫 번째로 공증의 중요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친구나 주변 지인 등이 급하게 돈을 빌려가는 과정에서 서류 한 장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돈을 건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리고 평소에 의지하거나 또는 믿는 사이에서 분명히 약속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돈거래, 물건거래, 또 각종 투자나 계약 등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약속들이 다 지켜졌다면 왜 우리나라에 매년 600만 건이 넘는 민형사상의 소송사건이 일어날까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약속을 어겼을 때 신속하게 추심 작업에 돌입할 수 있는 공증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공증은 돈이나 물건이 상대방, 즉 채무자에게 전달되고 난 후에는 받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죠. 채무자가 급해하고 또 필요하고 원할 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서류와 공증까지 다 받아둬야 합니다. 참 그리고 간혹 공증이 있는데도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따로 받아야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채권자분들이 있죠. 자, 하지만 강제 집행 인락이 되어 있는 집행공증은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소송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집행 권한이라서 채무자 재산에 대해 즉시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이 가능하죠. 공증이란 공증인이 어떤 사항이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증사무실에 가면 사서 증서인 인증서가 있고 또 하나는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가 있죠. 인증서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로서의 효력만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변제 약속을 어길 시 별도로 소송을 해서 판결문 등을 또 받아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증사무실에 가시면 채무자가 변제 약속을 어길 시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공증증서를 작성 및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공정증서 작성 비용은 소송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겁니다. 목적물 가액, 즉 채권 금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화면으로 정해진 수수료표를 한번 보시죠. 그리고 자신의 채권 금액에 맞는 수수료를 직접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채무자가 입금 약속을 어겼을 때 집행문 발급이 필요하겠죠. 최초 집행문 발급 비용은 만원, 그 이후 추가로 발급되는 것은 2, 3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채무자와 가급적 합의를 해놓고 공증사무실에 방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또는 커피숍 등에서 서로 편안하게 대화를 할 때는 당장이라도 변제를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죠. 자, 하지만 막상 법률 조항과 약정 사항들이 적혀있는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또 업무적이고 딱딱한 공증사무실에 가면 채무자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에 공증인분이 나와서 공증 내용, 즉 합의한 내용 및 변제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동의를 하냐고 물어보는 순간에 합의가 깨지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경우는 공증 비용에 대해 네가 내라,
내가 왜 내냐 하는 등 정말 사소한 일 때문에 공증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가는 상황도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증사무실에 갈 때는 정확한 채권 금액, 그리고 변제 기한 및 방법, 또한 이자 및 지연 소리금까지도 전부 합의를 하고 또 A4 용지에 간단하게라도 작성을 해서 방문을 하는 것이 좋겠죠. 네 번째는 공증사무실에 가실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표시가 된 것처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즉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인감도장과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인감증명서도 같이 가지고 가십시오. 법인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그리고 대표자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직원 등이 대신해서 가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시면 되겠죠. 구비할 서류나 양식에 대해서는 저희 돈도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전부 올려둘 테니까 무료로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공정증서가 10년 이상 지난 경우입니다. 공증사무실에서 정본을 보관하는 기간은 법적으로 10년입니다. 하지만 간혹 공증사무실 중에는 더 오랜 기간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증 앞표지에 나와 있는 해당 공증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집행문 발급이 가능하냐고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죠. 여섯 번째는 공증사무소가 폐업을 하고 없어진 경우입니다. 간혹 집행문 발급을 위해서 공증사무실에 방문을 했는데 사라진 경우에 정말 어이가 없죠. 그런데 공증인이 면직되거나 사망 및 해산 또는 인가취소 등으로 공증사무소가 폐업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지방검찰청 관할 내 다른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증서 원문이 인계가 되어서 잘 보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인수를 받은 공증사무소에 가서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가 있겠죠. 본인의 서류가 보관되어 있는 공증사무실을 찾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대한공증인협회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해당 사이트 상단 메뉴에 공지사항이 있고 거기에 공증서류, 인수인계라는 폴더가 있죠. 거기에서 공정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공증사무소를 바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연대보증인은 반드시 본인이 공증사무실에 직접 참석을 해야 됩니다. 공정증서에 있는 연대보증인에게 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공증을 맺은 것도 몰랐고 또한 동의를 한 일도 없다는 분쟁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돈을 빌려가거나 또는 변제 약속을 하면서 자신의 배우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져와서 대리로 공증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채무자의 배우자가 동의를 했다는 말을 믿고 안심을 하면서 채권자분이 돈을 건네주거나 공증을 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경우 연대보증인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한다면 채권자분은 패소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죠. 이에 대해 법원에서도 보증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또한 진정 본인 의사에 따라서 대리된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증서의 효력은 연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동의를 했다면서 확실하다고 믿어달라고 해도 절대 믿지 마십시오. 무조건 당사자, 즉 채무자와 연대 보증인이 직접 공증사무실에 참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증인이 공증사항에 대한 합의사항 등 모든 조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냐고 물어봤을 때도 다 같이 승낙을 한다고 해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입니다. 채무자의 약속을 신뢰하고 담보를 하기 위해서 연대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가 정말 많죠. 하지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공증증서에는 보증인의 보증기간 및 보증채무 최고액 등을 반드시 기입하고 특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기간을 3년이나 5년 등으로 정하기도 하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채권자분들이 공증증서에 있는 보증인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채권을 포기하는 사태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공증상에 있는 연대 보증인의 보증기한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보증기간에 정한 한도 내의 금액만큼만 보증인이 변제를 하게끔 보호를 하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 대여원금 1억 원을 공증하면서 보증인의 보증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또 보증채무 최고액을 1억 2천만 원으로 약정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보증인은 1억 2천만 원까지만 책임을 지고 그 이후로 발생되는 이자 및 지연 손해금 등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 기한은 금액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소멸시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와 연대 보증인에게 계속적인 추심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오늘 알아보셨다시피 복잡한 법적 분쟁 없이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공증입니다. 하지만 공증을 잘못 맺으면 또 다른 문제의 씨앗이 되기도 하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살아가면서 내 돈과 권리를 찾고 또 지키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가 추심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돈도는 추심에 대한 다양하고 또 유용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